안녕하세요. 713. 네, 목소리 딱 같이. 네, 제가 이제 밤에 천리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창원에 갔다 왔습니다. 창원에 백산. 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1차 기출 해설서 347번 수산일반 2에 347번 가지고 계시는 책은 557, 571, 557페이지입니다. 347번에 보면요. 여기 형님이 이제 각종 법에 대한 목적, 정의 때문에 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촌의왕법, 그리고 나서 원산지법, 농수산분지관리법, 네다섯 개는 반드시 이제 목적을 정의하시고 용어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촌발전기본법이니까 이 법은 수산업 어촌발전이 나아갈 방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산업 일반을 공부할 때 수산업법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법을 기본법이라 해가지고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법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업법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 자원 수면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 도모다. 그러니까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민주화니까 국민한테 이제 자유권을 준다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구제이지만 구제보다도 민주적으로 가능하면은 예서 단 억제 이런 식으로 구제 이런 식으로 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화다 이게 수산업법인데 옛날에는 이제 여기 수산업법의 양식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런 어업이란 양식 그러니까 어업 그리고 운반업 가공업 이 세 개가 들어갔거든요. 이때는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만드는 메이커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촌발전기본법이 기본법인데, 이 법은 수산업 어촌이 나아갈 방향을 정합니다. 나아갈 방향을 정하니까 기본법입니다. 이게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정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제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랑상과 국가 경제 발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촌발전기본법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 이걸 이제 얘기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 발전 이바지 목적. 그러니까 수산업법하고 어촌발전기본법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느낌은 다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보호입니다. 이제 회복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산업법과 어촌발전기본법에서는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어촌발전기본법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까지 들어갔는데 자원관리법에서는 보호, 회복, 조성이라는 말을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자원관리법의 핵심입니다. 상을 구정하고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어촌발전기본법에도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있고요. 어업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구분을 안 하면은 수산자원관리법하고 어촌발전기본법하고 이렇게 가닥할 수 있는 겁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지금 시각에는 해수부 정책이 2030 정책이 수산자원관리법 시각입니다. 토탈 얼라브 캐치하고. 그래서 토탈 얼라브 캐치에도 보면은 11개죠. 11개가 있는데 거기서 깔치라든지 멸치하고 뭔가 지금 추가를 지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정으로 돼 있어요. 예정돼 있어요. 올해 시험에는 결정이 안 아니 6월인가 7월 되면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정보 수집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자원관리법 위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촌의왕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산물 유통법하고 농수산분지관리법하고 그리고 원산지법 이 세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촌의왕법은 잘 우리가 안 들어가는데 수산직 일반 공무원에서 수산일반은 봅니다. 그래서 의왕의 지정사건, 어촌의왕이니까 의왕의 지정 이거는 이제
한두 개만 하면은 쉽게 찍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업법, 어촌발전기본법, 수산자원관리법, 토탈올라버 캐치, 그리고 지금 2030 정책이 수산자원관리법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업법은 핵심 매너라든지 허가 신고라는 개념에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기르는 업입니다. 수산업법의 매너, 그리고 허가 신고, 그리고 기르는 업입니다. 업이란 시각이고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에는 국민의 삶실과 국민 경제 발전이니까 유통법이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유통업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에 보면은 판매를 위한 보관, 운송에 관계되어 유통업을 하면서 어촌발전기본법에서 보면은 수산인이란, 그러니까 시행령에 보면 수산인이 있거든요. 수산인, 또 어업인이라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이라는 수산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1년에 연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그리고 나서 60일 이상 업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업 영어조합 같은데 1년 이상 고용이 되어 있어야만이 어업인이라고 합니다. 1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오늘 진도를 지금 내일 모레 나가려 하다가 이게 이제 예 모의고사를 올렸거든요. 제가 710인가 올렸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거든요. 10번 문제입니다. 그 보면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 10번입니다. 네, 형님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들어가면 10번. 형님, 여기 있습니다. 10번 문제요. 이거는 제가 바꾸나. 여기 있습니다. 10번. 여기가 내려야겠더라고. 저도 보니까 나중에 못 내리는데. 답은 보고 내가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하면서 이 시간을 빼게요. 여기는 이제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입니다. 수산업 기본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총칙에 보면요. 이 부분 수산업 어촌 나갈 방향과 국가의 지속성, 국민의 삶실, 경제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수산업은 수산자원어장이란, 수산인이란, 어촌이란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법에는 넘기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입니다. 어촌발전기본법. 이게 기본법인데 이거는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수산업이란 각목의 산업 관련된 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반업, 가공업, 유통업 이 세 개학이 수산업입니다. 그거 봤죠? 업은 동식물을 포획이나 채취나 양식 이런 것도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 식물을 포획. 그러니까 동물은 포획이지만 식물은 채취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식은 양식하는 거고. 그리고 용어를 좀 적절하게 있을 때 쓰셔야 되고요.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 자연 정발시켜, 그러니까 천일염을 만드는, 시켜 소금 생산하는 산업이 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식, 그리고 천일염 만드는 소금 생산업까지가 업입니다. 운반업은요,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 제품을 운반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획물하고 제품이란 것은 어획물이니까 고기 잡은 그 상태의 어획물이고요. 제품이란 것은 현장에서 1차 가공을 한 겁니다. 1차 가공을 해가지고 잡자마자 필요 없는 것은 바다에 넘기면은 일단 1차 가공이 되면 그게 제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업입니다. 동식물 소금의 원료 재료. 왜냐하면 바다에 잡더라도요, 라운딩을 한다 하더라도 라운딩 안에 보면은 뻘을 제거한다든지 위에 꼬리가 필요 없다든지 이럴 때는 비늘이 필요 없다든지 간단하게 제거를 시켜가지고 어체 처리를 합니다. 어체나 어육 처리, 어체 처리를 하죠. 그게 이제 제품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손대면은 제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운반업에. 혹시 이제 이렇게 말에 툭 던지는데,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제품이 들어가지가 또 틀릴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호업이란 것은 동식물 소금이자 소금을 해가지고 1차 이제 그 업이었잖아, 그죠? 그걸 원료로 해가 재료로 해가지고 식료품, 사료, 비료, 호로, 유지 등 포함한 다른 산업에 원료 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을 가공업이랍니다. 이 용어가 이제 정확하게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입니다. 유통업이란 수산물의 도매, 소매를 갱량하기 위해, 소매도 들어갔습니다. 갱량하기 위해 보관, 배송, 포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와 관계돼가지고 유통업이란 도매나 소매는 소유권이 넘어가 상책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를 갱량하기 위해서 보관, 배송, 운송은요, 물적 유통이잖아요. 그죠? 그걸 다 포함하는 정보 용역 제공하는 게 목적이 유통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와 관계돼가지고 소유권도 넘어가고 물적 유통도 넘어가고 하는 것이 유통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다 더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5.8천 기본법을 합니다. 이제 어제 강의할 때도 그 카페도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8천 기본법에 수산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수산업을 경영 종사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업인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인이란 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자원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게 이제 1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차든 1차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수산업이란 그 5.8천 기본법에는 유통업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 수산업은 위에 운반업, 가공업까지만 되어 있잖아, 그죠? 근데 유통업은 5.8천 기본법까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이거 지금 기억나실 것이고. 근데 이제 가공업이라 했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이라. 그러면은 자, 여기서 느껴야 될 거 뭡니까? 그 농산물하고 수산물의 가공에 대한 그 범위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수산분지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요, 수산물이 50% 또는 농산물이 50% 넘어가는 그걸 따라가지고 가공품으로 들어갑니다. 50%입니다. 기억나시죠?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농수산분지관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 가공까지 50%, 그러니까 수산물 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혼합되더라도 수산물이 50% 더 들어가야 수산물 가공업이 되는 겁니다. 업이라는 넘어가고 업은 경영체입니다. 경영체란 업인과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 법인을 말한다. 5명 이상이 된 만듭니다. 5명, 5명입니다. 5명 적어놔십시오. 다 5. 생산자 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업 근육을 위해 수산인의 자주적 조치, 조직으로 대통령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어촌이란 하천 호수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을 생활하는 당 강목의 어느 하나를 해당하는 지역을 어촌이라 한다. 1차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 5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나가 기준입니다. 읍면 전 지역입니다. 동해 지역 중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상업과 공업지역은 어촌이라는 그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런 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어촌, 동지역 중, 읍면 전지역, 동지역 중 상업, 공업 제외한 지역, 이게 어촌이랍니다.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에 생산되는 산물이고, 수산자원이나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국민경제 생활에 유용한 자원, 어장이란 자원에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 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조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 수사 소비자의 책임, 열심히 책임을 잘 지면 됩니다. 열심히 공익을 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조입니다. 수산인의 날, 어제 아래 했습니다. 수산인. 그리고 이거는 바다의 날은 그 자원관리법에 있는 것 같는데, 이거는 수산인의 날이라고 5조에 있습니다. 어촌발전기법에는 수산인의 날, 수산인의 날은 4월 1일입니다. 수산인의 자부심 고치. 4월 1일이 그 만우절 아닙니까? 그런데요, 만우절이 되거든요.
하긴 만호제는 그 서양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다른 6조를 볼게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수산업어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어촌발전기본법이 다른 그 수산업 어촌에 관계에서 법률을 제정 개정할 때는 이 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촌발전기본법이 기본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행령입니다. 어촌발전기 수산업의 범위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법률과에 비했으니 특별법이라고 특별법 개정이죠. 왜냐하면 이게 부합되지 않으면 그 법은 통과를 못시고 제정은 안 되니까 개정도 못하니까. 소금산업 봐도 소금에 관해서는 그 소금산업법이 특별법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관해서도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대해서는 원산지법이 특별법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딱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수산업의 범위입니다. 지금 하시는 건 이제 운반업, 강공업, 유통업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금방 앞에 법률하고 시행령까지 구분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응용까지 하면은 세 문제, 네 문제까지도 모으는 그 파트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보시고 여기 어업에 보면은 수산 종자 생산, 소금 생산이 있고요. 가공업에는 소금 가공업이 들어간다.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차 산업이죠. 유통업은 3차 산업이죠. 판매에 관계돼가지고 상적 물적으로 움직이는 운송 보관업까지 들어가 있다는 게 유통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촌발전기본법이 그렇고요. 자, 수산인의 기준입니다. 3조 양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어업인,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어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생산자 단체 구성원 다 어업인입니다. 수산인입니다. 그 밖에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의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소속된 종사하는 종업원들까지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업인이란 이겁니다. 대통령 3조 제3호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이겁니다. 이거는 1차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입니다. 120만원. 저도 저번에 말할 때 좀 헷갈린 것 같은데 판매액이, 그러니까 팔아야 됩니다. 판매액이 120만원. 그러니까 제가 저 서울에 살다가도 그 시간 내가지고 가가지고 바다에 가 잡아가지고 파는데 120만원만 이상은 너무 어업인으로 소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가리 영수증이라도 항상 끊어놓으면은 나중에 그 어촌계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면허할 때도 그게 그 우선 적용된다는 겁니다. 면허 받을 때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어느 하나에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어업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중 60일 이상 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어조합 법인이라든지 등등등의 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입니다. 1년 이상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이란 말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중간에 한 10개월 하다가 2개월은 다른 데 갔다가 또 2개월 해서 1년 채우는 게 아니고 연속으로 고용보험이 되어 있다든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그 다음 밑에 농업 경영체 지원하는 법 따라 어업회사 법인, 영어조합 법인, 어업회사 법인의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 법인의 판매활동까지 들어갑니다.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이 4명이 어업인입니다. 120, 60 계속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 법인 이것도 용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온 이제 생산자 단체 법입니다. 밑에 이 대통령에 따라 단체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협동조합 조항에 수산물의 공동자 이겁니다. 여기 간접적으로 이제 그 4조 2호를 간접적으로 공동 판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자 공동 생산입니다. 수산물에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 가공, 수출. 저번에 우리 그 기출문제 보면 뭡니까? 공동 판매를 물어봤죠. 공동 판매를 물어봤는데 어떤 문제는 생산을 답을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수확이라든지 생산. 왜? 그걸 물어보는 게 공동 생산이 아니고 공동 판매를 물어봤기 때문에 판매에서 생산을 배제를 시키지만 공동 생산으로 들어가면은 어촌계에 그 10명이 가구가 있으면 10명이 모아서 공동으로 수확을 취급한다는 겁니다. 어물을. 그럴 때는 공동 생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문제에서 공동 판매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공동 생산도 하거나 공동 판매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구분해 가지고 공동 판매란 개념이 여기서 옵니다. 공동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파이버 5명 이상입니다. 이상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수부 장관 영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5명 이상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봐야겠죠. 자, 맞죠? 아니 아까 그 위에 보면은 메뉴에 이 수산물 유통하고 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다 하는 얘기는 그 수산업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도 된다는 거죠. 야,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아니, 그거 당연한 형님. 아니, 난 아니, 그 저 시골에 보면 우리 저 이기 보면은 저 포항 지부장이 그 가공회사 직원인데 가장으로 있거든요. 그 사람도 업인 거예요, 업이. 계속 고용돼 있으니까. 나 이제 안 거야. 난 그 생각 못 했는데 오늘 하다 보니 앞에도 그러잖아. 앞에 그 유통하고 경영하는 사업자나 종사된 사람 조금도 다 되죠. 업 직원도 되죠. 사무는 직원. 그렇죠.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지금 그 종사되잖아요. 그런 게 다 되는 거죠. 120만 60일 그러니까 사장은 당연하고 그죠? 사업자를 내니까 그리고 나서 종업원까지도 업인이 들어가는 거죠. 1년 계속 이런 용어를 좀 봐두시고 5명 이상 단체는 5명 이상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는 그 법령에도 있는데도 다 놓았습니다. 아시죠? 법령에도 보면은 생산자 단체랑 영어조합법인, 업회사법인 이것도 기출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법령과 커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끝날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문제가 왔다 탐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5문제 이상이 응용이 되는 파트니까 영어조합법인, 업회사법인도 농수산품질관리법에서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5명 이상은 그 간접적으로 놓았을 겁니다. 그 농품사는 제가 최근에 보면 이 농구 갔는데 일단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생산자의 범위, 해수부 시행규칙으로 들어간 해수부령인데 어떤 발전기본법 시행령 해수부령을 정하는 요건은 단체는 밑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인데 보니까 단체가 5명은 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행령에 농업경제체 육성 지원하는 분들은 영어조합법인, 업회사법인이 자본금 영어조합법인은 1억 이상인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자본금이 1억입니다. 그래야 법인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1억이면은 등록비만 하더라도 한 그 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법인 만들 때 또 영기법인이기 때문에 영기법인이죠. 그러면은 제가 간세사 법인 만들 때 자본금 그때 5천인가 한 80만 원의 등록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1억이 되면 거의 한 150 이상의 등록비.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1억입니다. 제가 해주는 거는 그 논리적 이해를 해라. 1억. 경인체 모든 업회사법인 다음에 항목에 모두 충족입니다. 모두 충족하는 업회사법인입니다. 업회사법인은 모두 충족해야 된대요. 영어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1억만 딱 들었는데 업회사법인은 모두 충족하는 업회사법인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도 보면요. 업인이 사원 주주 등으로 5명 이상 그러니까 업회사법인은요. 회사법인은 5명 이상 참여할걸요. 그리고 자본금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럼 결국은 업회사법인이 더 요건이 까다롭네요. 5명 이상 돼야 되고 자본금 1억 이상 돼야 되고 영어조합법인은 자본금 1억만 있으면은 사원이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회사법인 자체는 그 인적 자원에 대한 법인이고 영어조합법인은 재단법인 시각인가 봐요. 재단법인 영리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단체입니다. 농수산물 자조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성 문제 가름하여 자조금 단체. 자, 영어조합법인, 업회사법인, 자, 자본금 1억은요. 그 다음에 얘는 업회사법인은 그 요건이 2개. 자조금 단체. 협동조합의 기본법에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본금 1억, 사회적 협동조합 자본금 1억.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사회적 연합회 중 당 각고의 모든 요건 역시
회원이 되고 1억인 이상이네,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번 설립대 영업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천일염 같은 거에서 소금 만드는 조합도 됩니다. 천일염 만드는 소금조합은 자본금이 필요 없네요. 이렇게 깊이 안 녹이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산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차를 지금 제가 낸 이유가 이걸 좀 중간에 한 게 1차까지도 대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봐두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했으면은 제가 금방 법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법령에 가만히 1번 법인가 있을 겁니다. 1번인가 2번인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기출 1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령 기출 1번 내보세요. 1번이 그 문제입니다, 지금. 기출 1번. 형님 책을 지금 골라왔으니까 저는 214나 227인데 형님은 모르겠습니다. 1번 앞으로 팍 가세요. 1번. 문제 1번 따라 해보세요. 1번. 법령 1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것도 예수부 2030 예. 정책에 214에 이거 보니까 아주 503만 2030만 톤, 네. 그 100조 네. 그런 그까지도 중요할 것 싶은데 뭐 말입니까? 그 기본서에 보니까 10억 2030 예. 100조 예. 503만 톤 그 얘기가 회복이란 단어가 있잖아 법령에. 예, 회복. 그 회복은 수원자원관리법. 503만 톤, 네. 503만 톤을 연 생산 목표로 한다. 그것이 나와 있더라고. 2030에 올리기 있죠. 예. 이동서에 그거 보고 이거 중요할 것 같아. 수산자원관리법이 이제 포인트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각이. 그러니까. 1번 한번 보세요, 문제. 1번. 이때까지는 그 11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수산업하고 어촌 발전 기법 위주였는데 지금 수산자원관리법 위주로 가버린 거예요, 시각이. 그러니까 그래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어떻게 재생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지속 가능할까, 이게 수산자원관리법 시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토탈 얼라블 캐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돼버린 거예요. 1번 문제 보세요. 금방인 거. 농수산분지관리법상 생산단체 중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단체로만 이 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입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영어조합법인은 1억 자본금 1억이고 업회사법인은 자본금 1억에다가 5인 이상. 맞죠? 그거 한번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금방 한 모의고사 2에 지금 이게 모의고사 2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어놨던지요. 모의고사 2에 10번 문제였습니다. 10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촌 발전 기본법이 여기 농산 분지관리법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들고 싶은 얘기고, 이게 지금 두 번인가 언급이 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다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법 따로 저 법도가 아니고 관계되는 게 관계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을 이렇게 어느 정도만 되면요, 응용이 돼가지고 몰라도 찍어냅니다. 그래서 법을 보고 하나 보고 그거 할 게 아니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이게 되거든요. 다른 걸 제가 이거 다 보니까 87번 한번 내보시겠어요, 형님? 87번요. 그거 뒤로 쭉 넘겨보십시오. 1번하고 87번요. 뒤에
이거는 그 법령 같은 거는 그 583회라든지 다 이 법령은 다 올려놨습니다. 87번 문제도 찾았습니까? 87번. 87문제 농산물 유통가게 안에 생산 관련 단체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이 조금 다른가 봐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경제지주회 자회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몰라도 산지유통인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하는 혼자니까 그걸 뺀다 그러면은 기업 특거리 열이 답인데 그 밑에 해석이 이제 그렇게 그다음에 이 법이 시행령 7조에 보면은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영어조합법인 농업경제지주회사 자회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생산단체가 지금 그 어촌발전기본법의 기본으로 해가지고 운영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그런 식으로 추정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산지유통인만 빼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 법을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혹시 모르는 분 오더라도 풀어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저야 계속 이렇게 전반적인 걸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걸 좀 다양하게 좀 생각해보고 시간이 있을 때 다양하게 생각해놔야 그거 됩니다. 일단 끊고